삶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딱히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이 뿌옇게 흐려지는 날들 말입니다. 그럴 때 무라카미 하루키는 재즈를 틀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조용히 골목길을 걷거나 운동화를 신고 조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비 오는 날은 재즈를 듣고 외로운 날엔 달렸다고. 하루키의 이 말은 단순한 생활 습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깊은 생존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삶을 버티는 방식은 거창한 각오보다도 익숙한 루틴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하루키는 1949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고베에서 흘러갔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서양 음악과 소설 그리고 영화에 깊이 빠졌습니다. 대학 시절인 1968년부터는 도쿄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하며 그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키워나갔습니다. 이 시기 그는 종종 신주쿠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중고 LP를 사모으며 혼자만의 세계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1974년 그는 직접 피터캣이라는 재즈바를 열어 음악과 술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LP를 고르고 밤에는 손님들과 재즈를 이야기하던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 가장 자유롭고 동시에 깊이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1978년 메이지 진구 야구장에서 야쿠르트와 히로시마의 경기를 보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소설을 써야겠다. 그때 그는 29이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79년 그는 첫 장편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발표합니다. 이 작품은 군조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그를 단번에 문단의 주목으로 이끌었습니다. 1981년 양을 쫓는 모험이 출간되며 그의 작품 세계가 본격적으로 깊어집니다. 현실과 환상, 고독과 자아의 경계가 묘하게 어우러진 이 소설은 하루키 특유의 문체와 분위기를 완성해갑니다. 1985년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는 그의 상상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심리학과 철학, 정보와 무의식의 경계까지 탐험하며 문학성과 실험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은 1987년에 출간된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도 번역된 이 작품은 일본 내에서만 2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그를 대중소설과 순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로 만들었습니다. 상실과 성장, 그리고 청춘의 고통을 다룬 이 소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책으로 꼽힙니다. 한편 1995년과 1996년 일본은 연이은 지하철 살인 가스 테러와 고베 대지진으로 집단적 상처를 겪게 됩니다. 하루키는 이 시기를 지나며 사회와 인간의 어두운 면을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97년에 언더그라운드를 통해 옴진리교 테러 생존자들과 가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기록합니다. 그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닌 기록자로서의 역할까지 자처한 것이죠. 2004년에는 해변의 카프카가 출간됩니다. 15살 소년과 늙은 남자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이 작품은 동양과 서양, 현실과 환상,
고전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2009년에는 달리기를 소재로 한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표하며 그의 삶의 루틴과 철학을 독자에게 나눕니다. 그는 소설을 쓰는 힘은 달리기에서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1Q84가 3권으로 출간되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가 발표되며 또 한 번 외로움과 기억, 관계의 끈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하루키는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고 2010년대 이후로도 꾸준히 글을 쓰며 음악과 달리기 그리고 고독을 사랑하는 조용한 거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고 고요한 루틴 속에서 피어난 문학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이처럼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고독과 흐릿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에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지고 누군가는 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키처럼 자신만의 루틴 하나를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낡은 CD 플레이어에 음악을 틀고 조금 걸었다가 잠시 앉아 햇살을 느끼고 또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는 걸 느끼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루키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라톤이 내게 가르쳐준 건 끝까지 달리는 힘이 아니라 달리면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이었다. 이 문장은 노년의 삶에도 고스란히 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앞서가기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걸을 뿐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땐 유행가를 쫓아 듣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오래된 음악이 위로가 되곤 합니다.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때의 기억이 어느새 마음을 감싸줍니다. 하루키는 비틀스의 음악을 또 재즈의 잔잔한 선율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고독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입니다. 나만의 루틴, 나만의 음악, 나만의 시간.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키는 소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외롭게 만들고 그들을 고독 속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절망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통로였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바쁘게 무언가를 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을 조용히 마주하고 조금씩 이해해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삶이 조금 흐릿하게 느껴지셨다면 라디오를 틀고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만의 하루키를, 당신만의 재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